우리는 왜 퇴사를 하려고 할까요? 보통은 출근길이 너무 지옥 같고 또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내 삶을 갉아먹는다고 느낄 때, 게다가 일은 늘어나는데 보상은 그대로고 인정조차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 순간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거의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 그냥 다니거나, 두 번째로 저항하거나, 세 번째로 탈출하는 거죠. 사실 저항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연구도 많이 되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탈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거의 다뤄진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오픈 엑시트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번 영상에는 이 책 내용을 바탕으로 퇴사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직장인 치고 나 이거 그만두면 뭐하고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도 막상 사표를 내고 행동으로 옮기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으려면 더 좋은 곳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한국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죠. 한국의 노동시장은 진짜 5천만 밖에 안 돼요. 일본만 해도 1억이 넘고 중국은 14억이거든요. 그런데 작아도 너무 작은 거죠. 게다가 우리가 쓰는 한국어는 우리나라에서밖에 쓰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공유하는 나라에 비해서 너무나 불리한 구조입니다. 이렇게 자리가 없어서 일단 들어가기도 힘들고요. 또 들어가면 우리는 대부분 회사가 아직 연공제로 되어 있잖아요. 웬만큼 일을 한 사람도 그 회사에서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면 나와서 달리 갈 데가 없어요. 여태까지 해왔던 일이 부분적이기도 하고 또 다른 데서 이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도 사실은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요새 이 AI 때문에 기업에서 구조조정의 기운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그게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도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노동시장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들, 또 취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낭패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노력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갖추고 있는 어떤 학벌이랄지 스펙 이런 게 앞으로는 정말 쓸모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들게끔 만드는 책이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기업은 어떤 사람들을 원할 것이냐, 그걸 보니까 당장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옛날에는 우리 왜 사수, 부사수 이런 개념으로 회사에 들어가서 신입사원은 일을 배우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게 아니라 당장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러면 그 프로젝트에서 이 일을 당장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걸 어디서 배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겠구나. 우리 기업에는 대부분 이제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는 그런 기준, 성과 지표 자체가 세부적으로 개발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렇게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연공제에서는 그냥 오래 다닌 사람이 계속 승진하고 임금을 많이 받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내의 정치랄지 아니면 아래 직원을 얼마나 속된 말로 잘 쥐어짤 수 있는지 이런 능력을 가진 분들이 이제 계속 상층부로 승진을 하고 권력을 가지게끔 되는 구조였는데, 보세요. 만약에 인력이 감축된다면 그런 분들이 가장 위험해지지 않을까요? 아마 그분이 했던 일은 다른 데서도 필요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전혀 다른 업종에 종사하게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그게 성공하기도 힘들 거고요. 앞으로 회사는 그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를 해낼 수 있는 어떤 개별 노동자들이 몇 년 동안 딱 모여서 일을 하고
쿨하게 헤어지는 그런 공간이 될 거라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거죠. 개인이랑 사회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 오픈 엑시트와 시대의 예보를 참고해서 제가 나름대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진짜 중요한 건 다른 회사에 내 노동력을 팔 수 있는지 그 능력과 실력을 갖추는 게 진짜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직장에 기대하는 대신에 내가 가진 기술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또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어떤 사이드 프로젝트라도 꾸준히 해둬야만 하겠죠. 그러면서 내가 팔릴 수 있는 노동력인가를 계속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공부와 또 실제 시도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걸 증거로 쌓아두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 서울대 나왔습니다. 이런 것보다 제가 개발한 앱이 1만 다운로드가 되었어요. 저 공구로 이 물건 1만 개까지 팔아봤습니다. 이런 증거가 더 필요할 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과 조직의 변화입니다. 지금처럼 연공제와 내부 정치로만 돌아가는 구조에서는 개인의 능력이 제대로 보상받기가 어렵죠. 이제 기업은 충성심 있는 직원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을 쓰는 쪽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을 하고 직무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자리를 잡겠죠. 회사가 이제는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책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면 사실 해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이게 위에서 더 그 사람을 찍어 누르는 게 있어요. 일단 자기보다 더 뛰어나면 안 되고 눈치를 보게끔 해서 그냥 밟아버리는 그런 회사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사회 전체의 과제인데요. 우리의 노동시장이 너무 좁다 보니까 좀 엑시트할 수 있는 옵션을 넓혀줘야 합니다. 해외 취업과 연계된 제도도 마련을 해야 되고 또 평생 교육 시스템도 갖춰야 되고 또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같이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좀 강화해야 할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은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고 잠깐 일하더라도 모두가 정규직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가 짜여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사회가 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줄 때 개인이나 기업도 훨씬 더 자유롭고 건강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개인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너무 힘에 겨워서 내리는 어떤 최후의 결정이나 수단 같은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랑 개인이랑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이것을 해결하는 게 정말 큰 숙제일 것 같습니다. 책 오픈 엑시트는 제로섬 게임에 올인하고 있는 다툼에서 벗어나서 개인의 자유로운 엑시트 옵션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이나 저출생 고령화, 이민이라는 어떤 구조적인 변동에 대해서도 깊은 얘기를 듣고 있고 또 시대예보에서는 굉장히 지금 빠르게 변화하는 현재를 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더불어서 어떤 이런 직장 생활 또 밥벌이의 지겨움이 느껴질 때 읽으면 좋을 만한 소설 몇 권을 고정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까요. 필요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